삼성전자 총파업 돌입을 고작 1시간 30분 앞둔 시점, 자금 시장 밑바닥에서 거대한 돈의 흐름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셧다운 위기가 극적인 잠정 합의로 선회한 순간 월가의 초대형 기관들은 뉴스 헤드라인과 전혀 다른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타결은 단순한 노사 갈등의 봉합이 아닙니다. 반도체 부문 최대 6억 원, 적자 사업부 최소 1억 6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숫자가 공개되자마자 시장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스마트머니는 즉각 리스크 계산기를 새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축제처럼 보이는 이 억대 성과급 잔치가 앞으로 500만 소액주주들의 자산 가치,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에 완전히 달라진 고용 구조에 어떤 균열을 내기 시작했는지 그 배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은 단순한 감정적 비판이나 일반 뉴스의 받아쓰기가 아닙니다. 2026년 5월 작성된 노사 잠정 합의서 내부의 비공개 조항들과 각 사업부별 자금 배분 재원 공식, 그리고 해외 법인에서 유출된 내부 비용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논리적인 흐름을 짚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겉으로 드러난 파업 철회라는 호재 뒤에서 진짜 큰손들이 왜 매수 버튼을 멈추고 관망세로 돌아섰는지 그 명확한 근거를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측은 왜 이 시점에 노조의 파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족쇄를 설계해 두었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적 변화가 내일 아침 당장 주식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번 합의안의 핵심인 자사주 지급 방식과 자금의 이동 경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싼 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가장 큰 이유는 표면적인 파업, 철회 뉴스 뒤에 숨겨진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AI 초호황기를 맞이하여 무려 300조 원에서 최대 3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만 연결 기준으로 매출 133.9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극에 달해 있었죠. 노조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실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막대한 실적을 바라보는 500만 소액주주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냉랭하게 식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이 단 하루라도 멈춘다면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중은 이 엄청난 이익이 노조원들의 노동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세제 지원과 1,7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희생이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주주인 상황에서 적자를 기록 중인 사업부까지 동일한 규모의 특별성 과급을 요구하는 흐름은 투자 심리에 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나서서 중재안을 조율했으나 벼랑 끝 협상은 파업 예고 직전까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사측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는 이 합의안의 내부 흐름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측이 총파업 직전에 이토록 파격적인 조건에 합의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산 라인이 멈추는 공포 때문에 돈을 뿌린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합의서에 명시된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 및 매각, 제한라크-업이라는 정밀한 재무장치에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당장 직원의 통장에 현금 6억 원을 꽂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높은 자산의 형태를 쥐어주되 전체 분량 중 3분의 1은 지금 가져가고 나머지 조각들은 각각 1년과 2년이 지난 후에야 온전히 너희 자산이 된다라며 자물쇠를 채워둔 것입니다. 복잡한 기업 재무 구조를 일상적인 자산 묶기 방식으로 치환해보면 사측의 세 가지 냉철한 계산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R&D 현금 흐름의 사수 반도체 미세공정 전환과 설비 투자에 분기별로 수십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당장 수십조 원 단위의 생현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자사주 지급은 장부상 비용 처리는 되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출을 차단하는 방어벽이 됩니다. 핵심 엔지니어의 이탈 방지 보상만 챙기고 곧바로 경쟁사나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인재 락일라크-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주식이 묶여있는 2년 동안 주가를 끌어올려야 내 보상 가치가 커지므로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회사에 잔류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시장 매물 폭탄에 분산 수만 명의 직원이 동시에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시간적으로 강제 분산시켜 주주 가치의 급격한 훼손을 방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노조에게 판돈을 다 내어준 것 같지만
사실상 미래의 재무 리스크를 기업이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리한 수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배 공식이 실제로 자산 시장과 기업 내부에 미칠 영향은 매우 입체적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300조 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특별경영 성과급 재원은 전체 사업 성과의 10.5%인 약 31.5조 원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재원은 부문 공통 재원 40%와 개별 사업부 재원 60%의 비율로 쪼개져 분배됩니다. 이 공식이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격차는 시장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DS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최대 약 6억 원의 세전 보상을 손에 쥐는 반면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격차 완화용 자사주 6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5천만 6천만 원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면서도 보상 규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기업 내부의 원팀원, 팀 체제는 심각한 감정적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수조 원대 적자가 확실시되는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부서 직원들이 단지 DS 부문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최소 1억 6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겨가는 모습은 흑자를 내고도 소외된 DX 부문 조직원들에게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장이 이 격차를 당연한 성과 기반 보상으로 받아들이고 직무별 효율성 극대화로 반응할 가능성도 공존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내부적 균열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핵심 인력 중심의 효율성 강화로 이어질지 양방향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측이 원칙을 깨고 적자 사업부에 돈을 뿌리며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부터 가동되는 독소 조항의 실체는 매우 냉혹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자 사업부 페널티 공식의 명문화입니다. 사측은 올해 단 한 해만 제도 연착륙을 핑계로 예외를 인정했을 뿐 2027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을 아래 공식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적자 사업부 지급률 부문 공통 지급률 40% 재원 0.60 조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팀원에게 이번 한 번만 점수를 다 주되 다음 학기부터는 공통 점수마저도 40%를 삭감해 사실상 퇴출당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적자가 지속되면 특별성과급은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째,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설정된 영업이익 허들입니다. 사측은 향후 3년간 매년 DS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그 이후 2035년까지 매년 100조 원 달성을 성과급 지급의 절대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인공지능 HBM 시장의 초고성장세가 멈추는 순간 성과급 지급 라인 자체가 완전히 닫히도록 설계된 고정비화 방어 전략의 정점입니다. 표면적인 움직임보다 중요한 건 이 합의안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느냐는 법적 변수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측이 아무리 촘촘한 방어벽을 세워두었어도 당장 이번 주부터 법원에서 떨어질 몇 가지 판결에 의해 이 모든 설계가 백지화될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500만 소액주주들과 소외된 완제품, 부서 직원들이 제기한 법적 가처분 소송의 실체와 시장의 대응 전략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핵심은 단기적인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기업이 거대한 비용 압박 속에서 어떻게 미래의 재무 부담을 통제하고 인재를 묶어두려 하는가에 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겉보기에 파업 리스크 소멸이라는 호재로 반응하는 듯하지만 그 내막은 자사주 분할 락업과 냉정한 적자, 페널티 공식을 통해 사측이 장기적인 비용의 고정비화를 철저하게 방어해낸 치밀한 수싸움의 결과물입니다. 돈의 흐름은 이제 당장의 타결 금액이 아니라 이 제도가 기업의 기초체력에 미칠 장기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번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불거질 투자 심리의 변화와 기관들의 포지션 이동입니다. 대중은 6억 원이라는 자극적인 숫자에 매몰되어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 파격적인 성과 중심 분배 제도가 국내 타 대기업들로 확산되며 발생할 보상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안이나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등 해외 법인 현지 인력들의 동요로까지 번지는 인건비 상승 압박의 기로에서 기관들은 기업의 장기 영업이익률 저하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지지선 변동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이 완전히 한 방향으로 자산의 가치를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표면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당장 5월 27일까지 진행될 조합원 찬반 투표라는 관문이 남아있고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를 비롯한 소액주주 단체들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인용 여부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주 동의 없이 세전 영업이익의 12%에 달하는 재원을 성과급으로 연동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에 치우치기보다 철저하게 리스크 경계선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변수는 완제품 부서인 DX 부문 직원들이 제기한 교섭 중지 가처분 소송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어 내부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원팀 체제의 붕괴는 장기적인 생산성 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가결 신호가 켜진다면 그동안 주가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100% 제거되면서 밸류에이션의 강한 회복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기 움직임보다 큰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자산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마트머니가 어떤 타이밍에 변곡점을 지나게 될지 우리는 이 대타협의 이면을 냉정하게 관찰하며 다음 신호등의 색깔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이 거대한 분배의 마법에 대해 어떤 리포트를 내놓으며 반응하게 될지 냉정하게 그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아야겠습니다.